추워. 안녕. 오늘은 3주 3회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 시작. 오늘 날 춥다. 오늘이 이번 주에 가장 온도가 그래도 덜 추운 날이어서 오늘 나왔어요. 영하로 내려가고 영하 10도 막 이러면 정말 나 그날은 러닝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나왔고, 저쪽에 한강 보이는 코스로 나 가야 되는데, 나 한강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준비 걷기 시간에 이렇게 딴짓 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 뷰 좋은 것도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 추워.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러닝을 하는 것, 여기에 의미를 둔다고 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 운동선수를 할 거야 이 나이에? 그렇다고 내가 연예인처럼 엄청 빼빼 마르게 내가 살을 뺄 거야? 이제 1월, 오늘이 7일. 벌써 새해가 일주일이 더 지났거든요. 근데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새해 계획을 다 세웠고, 그리고 새해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목표만 세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타임라인도 지금 세워져 있고, 상반기에 해야 될 일, 하반기에 달성해야 될 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모두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참 징하죠? ESTJ, J. 그래서 저는 항상 해마다 사실 항상 5년, 10년 계획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3년 계획, 1년 계획이 있어요. 물론 그 계획들을 재조정하고 재조정해 나가면서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가는 건 맞지만, 항상 저 멀리 어디로 갈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뭔가 일을 시작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하고 하는 게 되게 재미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계획과 관련해서, 목표 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헬스를, PT를 주 3회를 받고 러닝을 이렇게 뛰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뭐 목적이 살 다이어트냐? 그렇지만 다이어트도 살짝 있을 거 아닙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파우더였어요. 최근에 단백질 파우더를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 단백질을 다들 먹는다고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딸기 맛, 뭐 옥수수 맛, 초코 맛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딸기 맛을 벌써 2통을 먹고, 콘 옥수수 맛을 벌써 1통을 다 먹었어요. 초코 맛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자 주의라서 거기다 우유를 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게 살찌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PT쌤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그간 PT를 하면서 이렇게 러닝까지 하는데 살이 2kg가 쪘습니다. 찌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이냐? 그랬고, 이 파우더 때문이었다. 단백질 파우더 때문이었다. 그랬더니 나보고, 설마 우유 넣어서 먹진 않았죠? 이러는 거예요. 우유 넣어서 먹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단백질 파우더는 목적이 있대요. 운동을 벌크업을 해서 근육을 막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우유까지 넣어먹는 경우는 정말 근육을 막 키워서 대회 나가려면 살을 좀 찌워야 되고, 살을 찌워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되게 멋있는 근육을 보여줘야 될 때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에 우유까지 넣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목적이 명확하게 있더라는 거죠.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이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라든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저같이 됩니다. 오늘은 플랜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뭐가 됐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됐던, 하나의 프로젝트가 됐던, 아니면 무엇이 되던 간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실행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피드백을 하는 과정, 이걸 플랜 투 시, 우리가 기획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운동 처음에 제가 작년에 2024년도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는 다리가 부러져서 근육이 모두 그 휠체어 좀 탔다고 근육이 다 사라져서 재활하기 위해서 이 PT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한 2달, 3달 되니까 예전에 운동하던 게 있어서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PT쌤이 저의 몸매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막 시켜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이제는 나도 좀 살짝 다이어트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살도 좀 빼면서 몸매 라인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파우더를 샀는데 결과적으로 내 목적, 계획에 맞는 실행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만 찐 거지. 살찌고 나 지금 근육돼지 될 뻔했어 지금.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상하다, 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이 찔 이유가 없는데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살이 찐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걸 끊었어요. 와, 살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단백질 파우더를 끊었습니다. 끊은 지 한 일주일 돼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관통한다 그러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원리가 동일하고 관통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저의 목적은 지금 사실 건강함에서 이제는 예쁜 몸으로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쁜 몸으로 목표가 바뀌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 같은 체질 같은 경우는 제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살짝만 먹으면 금방 살이 찐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식단 조절이 항상 해야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맞는 그런 식단, 자기에게 맞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더라도 이렇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한테 맞춰서 모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살다 보면 사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하다는 건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는 거죠. 빨리 걷기만 해도 지금 뛸 때가 됐는데 뛰기 싫어서. 뛰어보자. 오늘은 풍경이 좀 다른 이유가, 오늘은 반포지구로 왔습니다. 반포지구. 경치 너무 좋다. 오, 물이야, 물. 구덩이. 오늘 비 왔었거든요. 무리하지 않는다. 전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반포지구는 보니까 좀 뭔가 러닝을 하기 좋은 장소라기보다는, 여기 보세요. 뭔가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인라인을 타고 그러기 되게 좋게 되어 있어요. 반포지구에서 저쪽 어디냐, 영등포 쪽으로 이제 조금 왔는데 도로도 건너야 되고, 그래서 다시 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낳을 거야,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결혼도 할 거고 애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사람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모임을 갖는 것이냐, 혹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기를 오는 것이냐, 모임을 갖는 것이냐, 혹은 그냥 나는 그냥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낼 거야, 그냥 재미있으려고 모임을 나오는 거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모임을 내가 나가는 목적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때 만난 사람하고 결혼의 생각이 비슷하면 그러면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삶에서 함께 살다 보면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해외로 나가라, 그럼 해외로 나가고 거기서 사업부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내는 남편의 그 성공지향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 지지를 하기 위해선 같이 뭐 해외로 나가야 되고 같이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공지향적인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남자분이 해외에 발령이 났는데, 해외로 이제 파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갔어요. 가서 굉장히 조건도 좋고 굉장히 넓은 집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환경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남편은 매일 일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나는 해외 나와서 이렇게 혼자 두고 당신은 일만 하냐, 서운하다 그랬더니, 그럼 너도 여기 왔으니 공부해, 석사 가, 박사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너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너도 커리어가 하나 생기지 않니, 이런 이야기. 근데 여자는 목표지향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남자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목표, 삶의 지향점이 달라서 같이 해외로 나갔어도 괴롭고 힘든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삶의 지향점이라는 게 다르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나가고, 그리고 함께 추억을 쌓는 것이 둘 다의 목표라면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한 명은 되게 목표지향적인데 한 명은 가정지향적이야. 그러면 이 둘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슷한 지향점, 혹은 적어도 지향점은 다르더라도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건 어떨까, 합의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더라. 근데 결혼과 연애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혹시라도 결혼 혹은 삶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나아가야 될 그런 지향점들이 서로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같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냥 대충 뭐 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의 짝을 만나면 그렇게 말했었던 분들도 금방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생각 바꾸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정말로 친한 그 대표님이 있어요. 제 베프. 근데 이분이 요즘 왜 이렇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쁘지? 그리고 연락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한번 송년회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친구 생겼다.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결혼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축하를 했죠. 너무너무 축하를 하면서, 정말 꼭 잡아라, 이분은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분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했었던 분이었는데
가버립니다.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갔다 온 것 같은데도 벌써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의외로 갔다 오는 30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세우신 그 플랜을 바로 실행을 해보시고, 그게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저처럼 러닝이든 뭐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어요, 공부일 수도 있고, 실행해 보시고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